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자, 제목 보시면 수술비 다 똑같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증권에 수술비 어떤 항목이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수술비 나는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준비를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약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그러면 수술비 어떤 항목들을 주로 준비를 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통계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통계 한번 보시면요. 과거 통계를 먼저 볼게요. 2016년도에 우리가 주요 수술이라고 하는 33가지 중에서 5가지를 순위를 1위부터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백내장, 치액, 제왕절개, 척추, 충수절제술 이 5가지 항목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과거에 난 이런 혜택 받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도 난 이런 수술을 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비용도 보면요. 일단 척추나 슬관절, 스텐드 삽입, 백내장, 제왕절개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수술을 많이 하는 것만큼 그만큼 수술 비용의 지출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최근의 통계는 어떨까요? 제일 최근의 통계 2018년도 통계를 봤더니요. 이렇습니다. 10가지를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그중에서 백내장, 치액, 척추, 제왕절개, 충수절제술 어떻습니까?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바뀐 거는 척추와 제왕절개 순위가 변경된 거 외에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제왕절개 수술이 좀 낮아진 것뿐이지 결국에는 많이 발생하는 수술 중에 하나, 많이 하는 수술이라는 거죠. 근데 1위부터 5위까지의 수술을 우리가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할까? 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체 수술이 아니고요.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수술했더니요. 11만 8천 6천 예를 들어서 한 12만 건 정도가 대략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요.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되시나요?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환산해 볼게요. 12만 건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요.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10만 건 정도의 수술을 할 거고요. 한 달에 10만 건 중에서 1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 기준 20일 기준으로 봤더니요. 약 5천 건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도 5천 건에 대한 수술을 했고요. 오늘도 5천 건 정도의 수술을 할 예정이고요. 내일도 5천 건 정도의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어떤 수술을 할지 모르는 것뿐이죠. 근데 제가 이 통계는요. 5천 건은 기억하십니까? 1위부터 5위까지라는 거. 그러면 6위부터 발생되는 수술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술을 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수술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만큼 수술에 대한 우리가 시술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약관에 보면요. 이렇게 많이 하는 수술 그러면 내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약관상 제가 표기를 1번, 2번 이렇게 약관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과 2번 약관이 어떻게 다른지 보실 텐데요. 자, 1번 약관에 봤더니요.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가입한 시기부터 100% 못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셨다고요? 자, 오늘을 통해서 다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특별 약관은 보험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라고 하는 기간이요. 1년 이상입니다. 계약일로부터. 그러면 1년 이내는요. 결국에는 50%만 보장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약관의 조항은요. 대부분 1번, 2번 약관 모두 다 적용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몰랐던 사실을 그냥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른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요.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수술을 한 번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회 이상의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2회 이상 수술을 할 때 가정을 해보면요. 자, 밑줄을 미리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질병 수술비로 지급합니다라는 단서 조항만 있는 약관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이 약관을 표기한 약관도 있었어요. 이번 약관 같은 경우는요. 같은 질병으로 2종류 이상의 수술을 할 경우에는요. 2회 이상 수술을 받는 경우에 한 해의 질병 수술로만 지급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세부 조항이 있었죠. 어떠세요? 1번 약관의 조항은 수술하면 지급합니다. 라는 조항만 있었고요. 2번 약관에서는 2회 이상이라는 항목을 지정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같이 했을 때는 한 번만 지급합니다. 수술을 한 번만, 1회만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2회 이상의 수술을 복합적 수술을 할 경우에는 어떤 약관이 더 유리할까요? 딱 봐도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 약관을 한 번 더 볼게요. 앞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여성에 한해서긴 하지만 제왕절개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제왕절개 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할까요? 앞으로도 저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면 좋은데 제왕절개라는 조건이요. 역시 약관의 1번, 2번으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답은 미리 내려놨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항, 받을 수 없는 조항. 자, 제왕절개 왜 받을 수 없냐면요. 기본적으로요. 임신이나 출산, 이런 산후기로 인한 수술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조항입니다. 1번에서. 그런데 조건을 달아놨죠. 단, 제왕절개 만추술은 보상합니다라고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보상이 됩니다라는 단서 조항이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약관을 봤더니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는 단서 조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어떠세요? 내가 증권은 많이 받지만 약관 자주 보시나요? 약관에 젊으신 분들, 아직 임신을 하고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약관 조항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설명은 들어보셨나요? 자, 내가 약관상 어떤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까요? 자, 약관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지만요.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요. 수술을 받을 당시에 조금 더 혜택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요. 약관 중에서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구는 같이 기재되어 있는 거죠. 제가 과거에 엘보로 인해서 체외 충격파 세수를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1번 첫 번째, 두 번째 표기상으로 보면요. 1번 약관에서도 체외 충격 파쇄술이라는 글자가 들어있고요. 2번 약관에서도 체외 충격 세석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죠. 근데 이 명시되어 있는 문구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약관 보는 법 중에서요. 자, 지급하는 약관입니다. 1번 첫 번째 약관에서는요.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라는 글자가 써 있는 것만 봐도 지급의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약관이 지급됩니다. 약관에 체외 충격 파쇄술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해당하지 않는 시술, 결국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 시술에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치료받을 때 되게 아팠던 기억이 있었고요. 아팠던 것만큼 비용이 비쌌다는 기억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글자를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한데 어느 문구에 가능합니다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1번 약관에 개인적으로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그래서 대부분 1번 약관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약관도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준비하는 내 보험에서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내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알아보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통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수술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자, 수술을 과연 그러면 제가 2회 이상이라는 문구를 앞에서 많이 썼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주요 수술 환자가요. 158만 명이고요. 33개 주요 수술 건수를 볼게요. 187만 건입니다. 뭐 틀리지 않나요? 같은 한 해의 통계인데요. 환자는 158만 명, 그리고 수술 건수는 187만 건. 자, 정답은요.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29만 건이나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같은 환자가 29만 건의 재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수술이 아니라 2회 이상 수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수술비 중에 하나 중에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 수술비도 받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봤는데요. 수술 중에서도요,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통계로 보면요. 출산, 제왕절개 포함해서 앞에서 너무 많이 봤죠.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안 되고, 요실금 안 되고, 항문질환 안 되고,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실손 의료비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실손 의료비에서 수술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항목이 있네요. 그래서 수술비는요, 실손 의료비가 있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보장을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수술비를 그러면 각각 준비하는 것보다는 어떤 수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포괄성 있게 준비하면 좋은데요. 수술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술을 해도 다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수술비 중에서는요. 1종부터 5종 수술비를 준비를 첫 번째 한다면 조금 더 수술을 받는 종류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볼 겁니다.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치액 수술을 한다든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든가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심지어 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3종 수술로 포함을 시키고 있죠. 백내장 수술이나 치액 수술도 여전히 1종 수술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떤 수술을 제외 항목의 수술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게 1종부터 5종 수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수술 중에서 질병 수술비입니다. 역시 질병 수술비도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어떤 수술을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질병 수술비도 어떤 수술도 받을 수 있고요. 1호종 수술비도 어떤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질병 수술비도 포괄적으로 받고 1호종 수술비도 포괄적으로 받는데 두 가지 보험을요. 같이 혜택을 받겠죠. 그러면 이런 느낌입니다. 갑상선으로 인해서 내가 수술을 하게 된다면 1종 5종 중에서 3종 수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100만 원과 30만 원 포함해서 130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백내장 수술 요즘에 많이 하시죠.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수술 항목을 봤더니 1위가 백내장이었습니다. 그럼 백내장 수술할 경우에는 1종 수술에 해당이 되니까 20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 20만 원과 30만 원을 포함하면 백내장 수술 회당 50만 원의 보상을 받겠죠. 자, 이렇게 수술비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수술비를 준비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중대한 질환에 대한 수술도 우리가 관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한 가지가 암, 뇌졸중, 심혈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수술비를 보장을 받을 때 1,000만 원의 보장을 받고 1호종 수술비 중에 해당 항목을 보상을 받고 질병 수술비 보상을 받는다라면 어떠세요? 느낌이? 내가 수술비를 조금 더 많이 보장을 받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요. 1회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반복 보장을 받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복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가지수 그리고 포괄성 있는 수술비를 준비한다면 좀 더 든든한 수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는 어떨까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비했을 때 보험료는 9월 달만 가능한데 무해지로 비갱신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9월 달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제가 특별히 소개시키면 30대부터 60대까지 보험료 한번 보세요. 정말 비싼가요? 내가 수술비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소소하게는 뭐 50만 원, 30만 원, 몇백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여성분이라면 역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갱신이 아니고 비갱신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죠. 3, 4만 원 정도로 내가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수술비 1위부터 5위까지만 해도 하루에 얼마나 수술한다고 했죠? 5천 건입니다. 5천 건 이상 매일 수술하는 그 수술에 대한 든든한 보장을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